좌장을 맡게 된 경기대학교 총장 김윤기입니다. 우선 우리 켄 로스 미네르바 아시아 총괄 디렉터가 그 미네르바 교육 스쿨에 아주 획기적인 얘기, 저도 지난번에 듣고 두 번째 됐는데 상당히 충격적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우리 장순홍 한동대 총장께서 한국에 적합한 이런 모델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탄 없이 뭐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우선 먼저 그 켄 로스 미네르바 아시아 총괄 디렉터한테 질문하실 거를 먼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 총장님께 하시는 그렇게 순서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이크 좀 드리시죠.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 정홍수입니다. 오늘 켄 로스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고 상당 부분을 우리 대학에도 적용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만은 가장 어려운 것이 미네르바 스쿨은 새로 만들어진 대학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철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해 왔는데, 기존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관행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적 사고방식이 젖어 있다든지, 또 교수님들이 이제 전통적인 그 티칭 앤 러닝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든지, 또 이 각 학과별로 융합보다는 독립되어 있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풍토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많고,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이 기존의 대학들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꺼번에 확 바꿔야 됩니까? 차츰 변화시켜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은 모든 대학들의 큰 고민인데요. 좋은 조언이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질문을 지금 몇 개 모아서 갖고 하죠. 또 질문 또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켄 로스 우리 신은주 총장님 하시죠. 매우 도전이 되는 강의를 들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 사실은 이 미네르바 대학의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하게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스토리가 있고 정말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액티브 러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뽑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일단 선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피드백이라든지 또는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캠퍼스도 사실은 이제 대륙을 넘어서 지금 사실 한국까지 기숙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대단한 자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한국에 있는 어떤 개별 대학이 하기에는 대단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또 개별 대학을 넘어서는 이 자원이나 자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승용 총장 하시죠. 남서울대학교 윤승용 총장입니다. 켄 로스 이사님 말씀 고마웠는데요. 저는 한동대 장순홍 총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 관련 제반 법규를 보면 방금 발제하신 켄 로스 미네르바 대학 같은 그런 형태의 대학을 설립한다는 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교사가 없는 대학이 지금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한동대의 경우 이번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학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법규와 그리고 제반 시행착오가 좀 많이 궁금한데요. 그 점에 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장교육총장입니다. 오늘 그 켄 로스 이사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2011년에 그 학교가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1년. 그러면 그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치셨는지, 그 다음에 그때 설립 준비할 때 어떤 분들이 모여서 가지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걸 그 임플리멘트 하려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100% 온라인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셨는데 사실 온라인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투자가 많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테크놀로지가 워낙 또 이렇게 발전이 빠르고 하니까 이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부터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까 보니까 투이션 레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한 10,000불 정도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떻게 그런 재정적인 그 소스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원광대학교 박맹수입니다. 저도 액티브 러닝을 하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켄 로스 이사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존의 대학들은 뭐 캠퍼스고 커리큘럼이고 패컬티고 아마 이걸 뛰어넘는 의미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아마 의미로 시스템이란 말을 강조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시스템이란 말을 강조하게 된 여러 가지 그 어떤 배경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그 시스템의 의미가 저희들한테 잘 와닿을 것 같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찰스 다윈의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역시 변화라고 하는 것 또는 진화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살아남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미네르바의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미네르바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네르바가 나올 가능성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이건 아주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인데 복제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져가라, 배워라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 미네르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 미네르바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을 전 세계화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그 미네르바 방식에 의해서 양성된 인재들이 우리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 꿈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미네르바의 어떤 방향이 있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때 많은 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저 김인철 총장님도 하나 질문하시죠. 그 마이크 좀 일로 대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입니다. 우리 미스터 라스죠. 라스 선생님이 그 strong self learning system, 강력 아주 그 장점이 많은 시스템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또 거기서부터 오는 benefit 여러 가지 베네피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나 보완해야 할 것들은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언뜻 지금 우리 라스 선생님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들은 그 과정에서 생각한 것 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기존 대학에서 그 부대끼면서 말하자면 physical contact, 그죠? 또는
그 어떤 심리적인 뭐 수업을 하면서 충동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프라이드도 느끼고 또 디베이트를 하면서 어떤 감정을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러닝이라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네르바 시스템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제가 생각하는 취약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학문의 그 연계나 학문의 그 크로스 오버 이게 이제 서로 횡단적인 이런 지식의 융합에 의해서 문제 해결의 problem solving capability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나사 같은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는 그런 능력보다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전문 지식을 자기가 주장함으로써 그룹의 솔루션이 좋아지는 거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 해결자적 능력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과연 앞날에 이 복잡한 세상에 나사에서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테크닉이나 스킬을 개발하는 것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방정식을 아니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대학에서 배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으로서의 케이퍼빌리티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디비주얼 케이퍼빌리티를 강조하는 듯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Q&A다 보니까 이제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일단 시키는 의미에서 저녁 시간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잔에 와인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이길려 총장님 한번 건배사 한번 해주시죠. 그 좌석에 앉았으면 여러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모든 총장님들이 아마 감탄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꿈의 학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대학 총장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고요. 이렇게 어렵게 우리 대학신문에서 우리 총장님들을 모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따 식사 시간에 많은 총장님들이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꼭 정부에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배사 전에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마이크가 안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네르바 대학 같이 이런 환상적인 대학도 있습니다. 세계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정말 가능할 것인가? 교육부가 뭐 어떤 사람 혹자는 교육부가 없어야 대학이 산다 그런 말을 심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는 제약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세계가 모든 대학들이 지금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 일본과 중국에도 엄청난 예산을 정부가 쓰면서 AI 교육을 전체 대학생에게 시키고 있고 엄청 AI에 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그 대학원 AI 대학원을 정부가 도와주는데
그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불과 뭐 돈 얼마 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해에 여기 총장님들도 계시겠지만 다 아시지만은 또 신청하신 총장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첫 해에 10억 그 다음에 뭐 20억씩 해가지고 겨우 몇십억밖에 안 되는 그러한 예산을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도 3개 학교밖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기 싫어도 대학이 하기 싫다고 해도 하라고 해야 할 정부가 하라고 해야 할 판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제한을 하고 돈 그게 뭐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도 아닌 돈을 그렇게 아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너무나 저희 떨어진 대학으로서 너무 가슴 아파서 앞으로 이렇게 AI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 대학신문에서 좀 힘 있는 대학신문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총장님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대학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대학신문과 대학 발전을 위해서 제가 위해서 하겠습니다. 위하여를 하겠습니다. 위하여. 저기 식사들을 하시고요. 우리 식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동대 장 총장님 질문이 좀 살아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또 하시는 분들 천천히 하시죠. 뭐 식사하시고 난. 추가로 하십시오. 예. 그런데 이 질문은 장 총장님과 미스터 로스한테 동시에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생산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라스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엔지니어링이죠. 소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회를 이 엔지니어들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해서 더 좋은 부품들을 개발해서 더 좋은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소셜 엔지니어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요. 대학은 문화와 사회 가치를 보존, 유지, 계승하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이 이공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또는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분야라고 한다면 후자는 인문학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순웅 총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인문학과 피직스 앤 엔지니어링의 상호 보완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스 선생님께도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 계승해야 하는 social pattern and cultural 뭐라고 그래야 돼? 문화적 보존과 이 용어가 참 쉬운지 않습니다만은 문화적 보존과 social pattern maintenance 이런 기능도 대학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뭐 식사하시면 제가 뭐 먼저 몇 가지 아까 그 두 개 그 윤승용 총장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지금 우리 김 총장님에게 잠깐 몇 가지 했는데 그것 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우리나라에 하도 교육부에 무슨 여러 가지 재관, 뭐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설립하려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 뭐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안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미네르바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결코 건물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그동안에 진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혁신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에 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미네르바 대학에 하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황 총장님. 예, 오늘 두 총장님의 아주 파격적인 대학 혁신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소감은 하여튼 공통된 분모가 대학의 혁신에 그것도 파격적인 실상을 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것 큰 감동이었었고, 두 번째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역량군을 설정했다면은 졸업할 때까지 그 1년의 교육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량이 성숙해 가는가? 그 질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두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혁신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들, 문제점들, 과연 지금 혁신안이 다 만족하고 있을까? 미네르바 대학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So you want to answer first?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네. 예. 오늘 아주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Mr. Ross, I found your presentation excellent and interesting, and I think it's uncourteous if I don't raise any questions after hearing such a wonderful lecture. So let me bring one or two questions to each of you. 우선 제가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우선 장 총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다 알죠. How to fish. 뭐 fish보다는 how to fish. 그 고기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는 건 아는데, 누가 아느냐? 교수는 고기를 잡아봤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지금 OECD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학생 가르치는 거 얘기하는데, 학생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How to teach teachers. 이 교수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린 마치 이렇게 다 학교에 있으니까 마치 뭐 교수는 뭐 아는 것처럼 가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은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한테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수들한테 교사협을 가르치려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지 아주 펀더멘털 퀘스천이에요. 제가 켄 로스한테 질문할 거는 Don't take what I say personal or offending.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다 조금 알 겁니다. 저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어느 정도 아느냐의 차이점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미네르바 대학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저는 미네르바 대학의 뭐 위크네스가 뭐냐, 뭐 약점 이런 걸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튼 미네르바 대학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두 가지 그 궁금증이 있는 것인데, 이 미네르바라는 것은 하나의 그 교육에 관한 벤처 비즈니스. 켄 로스도 아까 얘기할 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아주 벤처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의 트래디셔널한 유니버시티의 교육 이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저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왜 하느냐? 여기 켄 로스 아까 얘기할 때 스티븐 커슬린 얘기했거든요. 스티븐 커슬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커그니티브 사이콜로지의 대가지 스탠포드 대학을 있었나요? 이 사람은 하버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탠포드 대학의 딘을 하고 하버드의 딘 한 사람을 모셔왔다는 거는
미너바 대학 외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켄 러스는 세계에서 1 or 2%에 해당되는 학생을 가르치겠다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일반적인 대학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는 뭐 사이버 유니버시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왜냐하면 레지던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소위 매시브 오픈 온라인 에듀케이션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제도고 하여튼 뭐 특히 뭐 쉬운 말로 표현하면 기존의 하버드 시스템이 가져오는 뭐 하버드 시스템이에요. 하버드 외에는 하버드 시스템이 가져오는 단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게 사람을 뽑고 그러니까 그 싼 값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모든 내용이 efficiency 뭐 한번 다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교육의 effectiveness 효과성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기존의 대학 시스템에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단지 이 성공이 모든 대학 시스템을 리플레이스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 대학은 대학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대학의 약점을 교정하는 이런 새로운 벤처 비즈니스, 우리가 벤처 비즈니스라는 게 있다고 해서 대기업이 다 사라지지 않잖아요. 벤처는 벤처대로 성공하는 거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고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는 건데 마치 이것이 A라는 시스템이 B를 갖다가 리플레이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도 계속 1, 2%만 얘기하겠다는데 지금 100%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게 읽어서 없고 이렇게 하고요. Finally, one piece of information. Penn was established in 1740. You said 1762 earlier. UPenn was established in 1740, and the Wharton in No. 1787 was too late. It's 1740, just after Harvard. Harvard was established in 1630, and then the Wharton in 1881. As when you publicize Ben Nelson, you better know that. Yeah. Okay. Thank you. 오케이. 마지막으로 우리 저 최미리 가천대 저 부총장님 하시죠. 네. 미스터 켄러스 잘 들었습니다. 여러 총장님들께서 좀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거는 제가 하지 않겠고 제가 이제 이 미네르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아주 100% 만족했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라는 거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한국의 이제 대학들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그 미네르바 시스템을 가져간다면 정말로 이거는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저 한 총장님하고 김중수 총장님 질문이 좀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면은 좀 교수들을 변화시키느냐, 또 그다음에 질을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지금 요즘 좀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이제 5명씩 팀이어서 팀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그걸 학기 말에 그걸 다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뭐 종합 토론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요. 제가 좌장으로서 한마디 드리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장 감명 있게 들었던 거는 우리 교육 방식을 이제 우리 뭐 주입식 교육이다 이러는데 여기는 패시브 러닝을 액티브 러닝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이제 액티브 러닝을 하는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재 체제는 어렵죠. 교육부가 자율성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미네르바식 교육을 좀 삽입해서 액티브 러닝을 하려면 우리 교육부가 좀 자율성을 더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신문에서 좀 더 이런 문제점을 거기다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이상으로 종합 토론 마치겠습니다.